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거 뭐니?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 계획은 미리 의원님들께 보고서가 숙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연례 반복적인 내용은 생략하시고 주요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실장 고진길입니다. 시공회사 주요 업무를 8개 분야로 간단히 나눠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생활지원 분야에 먼저 송청 신도시 건강증진센터 건립입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추경 때 세웠던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착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우리가 상리 599의 1번지의 84평의 부지에다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건강증진센터의 규모로 봤을 때 부지가 좀 협소하다는 게 있어가지고 두 필지에 한 160평이 같이 있는 부지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마을회관 경로당과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건 마을회관 현대화사업 추진으로서 그러면서 8억을 확보를 했고 지금 4개 마을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민궁 합도이동 봉사반 내실 운영입니다.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이동 빨래방 차량이 작년도에 삼성으로부터 기타를 받아가지고 민궁 합도이동 봉사반에 같이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번째, 생활 기동 처리방 운영입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과 또 마찬가지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에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 차량 구입을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고맙다는 인사 다시 한번 드리고 지금 구입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가 작업차를 준비해서 지금 현재까지 못했던 고가 작업차가 작아가지고 못했던 분야까지 전기 가로등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실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난달 1월 23일 날 실적 위원회를 개최해서 21개 단체 1억 2,316만 6천 원을 사업 심의를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번 사업은 구청 시책과 연계된 공익 사업을 우선 사업으로 하는 걸로 추진하고 했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희망 복지 분야입니다.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통합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서 역점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및 상세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사각지대가 없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거는 지역 서비스 투자 사업, 바우처 사업으로서 소득 기준 전국 가구 평균 100% 이하 가정 아동에 대해서 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자세한 건 서면에 참고해 주시고요. 지역연계 유독기 모금 추진도 희망양구 사랑나눔 운동 사업으로서 올해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참고 말씀드리면 올해 현재까지는 111명 1179자에 1억 2천을 모금을 했습니다. 세 번째, 청려와 나눔의 자원봉사 확산입니다. 군 자원봉사 조직 운영은 서면 참고해 주시고 나눔과 봉사 확산 및 장시책을 자원봉사 참여와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 신병 교육대 입소 및 수료식 면회계 정신력 홍보와 자원봉사 장교 인센티브 제공, 체육경기 및 행사 지원은 화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0쪽 통합조사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 신속한 통합조사 관리로 감정성 복지를 제공인데, 이것도 서면을 가름하겠습니다. 매년 매년 하는 반복적인 사업으로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12쪽 교육 청소년 분야입니다. 지역 인재 육성 및 교육 지원 사업으로서 대학생 기숙사 입소 지원은 지금 우리가 공무 입소 신청자를 받고 있는 중에 있고, 자치단체장 수련 대학 진학은 작년도와 동일한 예산으로서 강원도에서 하는 시적 사업인데 지자체 분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은 작년도와 같은 동일한 예산으로서 장학금의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에 대해서 입학금 전액 100%와 수업료 92만 1,600원에 대한 70%를 보장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영어 교육 사이트와 평생학습 예비 프로그램은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력 향상 및 교육권 개선입니다. 올해 총 교육경비 지원 예산은 1억 12억으로서 19개국을 대상으로 학력 향상 및 교육요건 및 시설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급 후식 지원, 양구 도서관 운영 지원, 원어민 보조교사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학회 운영입니다. 양록 장학금은 현재 101억 1253만 9천원으로서 현금이 99억 653만 9천이고 재산이 2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10년 장학금을 170명 2억 3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자 수입이 1억 7,600만 원인데 지금 이자 수입으로서 지금 장학금을 지급을 못하고 부족액이 한 5,4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양로 장학회 기금 사업을 10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자 수입으로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금을 계속 더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 장학회 운영입니다. 기금 총액은 40억 8,81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요 작년도에 장학금을 82명 4,795만 7천원을 지급했는데 이자 수입이 작년에 4,0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부족액이 782만 7천원이 부족했었습니다. 다음 14쪽 네 번째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 내시 운영입니다. 이거는 가족 프로그램 개선 확대와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건전한 청소년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내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이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과 이거는 작년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1억 280명 저희 의장님으로부터 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연례 반복적인 행사 사업은 간단히 보고해달라는 게 있어가지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도 작년도와 같이 마찬가지 사업,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보고서로 가름하고 16쪽 복지 관련 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맞춤형 지원은 작년과 달라진 거는 조례에 지난번 임시회에서 조례에 승인했듯이 명예수당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과 보건 영예수당이 인상해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 복지 운영 지원과 다자녀 가정 고교 학자금 및 대학 입학금 지원도 연례 사업으로서 보고 생각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이것도 탈수급자 촉진 자활사업 추진도 마찬가지로 연례 사업으로 보고 생각하겠습니다. 노인 18페이지 노인 장애인 복지 분야입니다.
먼저 그 노인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확대는 이것도 그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보고 생각드리고 참고로 그 올해는 그 작년도 실적이 전체 노인의 한 3,283명인데 전체 노인의 한 80%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노인의 및 활기찬 경로당 조성입니다. 반복적인 건 보고를 생략하고 맨 끝에 노인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이거는 예산 때 설명을 보고 드렸던 사항이고 1월 13일 날 그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 한번 드렸던 바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고 생각드리고 참고로 현재는 그 부지를 그 매입 협의가 보상 협의가 다 순조롭게 잘 돼가지고 보상 계획 중에 있습니다. 19쪽 되겠습니다. 노인 건강 돌봄 및 서비스와 장애문화 개선 사업 및 주요 사업,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일자리 제공,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연례 반복적 사업에서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20쪽 되겠습니다. 7번째 그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및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장애인단체 보호 육성 및 행사 참여 지원도 보고서를 가름하고 8번째 그 장애인단체 보호 육성 행사 참여 지원 사업 중에서 맨 끝에 장애인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이거는 그 장애인 작업장에 대해서 리모델링 하는 걸로 우리 예산을 그 8억을 확보하고 그 예산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계획상은 지금 여러 가지 그 건물을 갖다가 그 조사한 바 노후화 되고 또 리모델링해도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돼서 이거를 그 철거하고 신축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 계획에서 신축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 불가피하게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기본 설계가 나오면 의원 간담회 때 사전 보고를 드리고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법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조 여성 아동 지원 분야입니다. 여성의 능력 개발 및 사회 참여를 통한 양성평등 도모 사업으로서 역점은 올해 금년에는 현재 그 2010년대 하반기에 그 40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금년도에는 그 여성 강좌를 좀 더 내실있고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그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그걸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한부모 가족생활 안정지원 이것도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서 보고 생각하겠습니다. 22조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 육성, 수준 높은 그 보육 서비스 제공 이것도 연례 반복 사업으로서 보고 생각하겠습니다. 23쪽 드림 스타트 분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보고 생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5페이지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마을회관 경로당 지원사업 추진의 4개 마을에 8억 예산이 올해도 이제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매년 뭐 하여튼 그 어려운 지역 또 노후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그런 것들 정비하는데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그 해안면 만대리 3반 그러니까 새마을 지역에 보면 최초에 있던 신건물 말고 이제 최초에 있던 그 경로당이 지금 한 본 의원이 확인하기로는 제가 어렸을 때도 있었으니까 한 3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계속 그 리모델링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보면 이제 정면에서 봐도 뭐 균열이 계속 생겨서 비가 줄줄줄줄 흘러새고 또 뒤쪽이라든가 2층 이런 데도 다 지금 너무 노후화되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이제 양구군의 경로당 신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지은 지 얼마 안 된 거, 지은 지 10년 미만이나
지은 지 몇 년 안 된 거는 이렇게 뭐 좀 정비하거나 추가적으로 어떤 것을 증축하거나 이런 게 가능하겠지만 한 20년 이상 넘어간 것들은 웬만하면 아예 제거를 하고 철거를 하고 아까 뭐 장애인 복지관도 그렇게 지는 걸로 했는데 이런 경로당도 어차피 한 2억이면 충분히 짓고도 남는데 뭐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계속 리모델링만 하다 보니까 결론은 나중에는 그 신축하는 것보다도 돈 더 들어가는 문제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로당 이런 노 경로당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 사업을 앞으로는 그런 뭐 한 20, 30년 된 것들은 그냥 아예 철거하고 새로 짓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고 이 지역은 한번 나가서 좀 전반적으로 그런 안전진단이나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 차후 뭐 내년도 사업이나 이런 거 진행할 때 한번 반영하는 게 어떤지 그런 것들 혹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마을 회관에 대해서 이제 리모델링 할 게 아니라 네. 경비도 많이 들고 또 그러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신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 말씀이신데 예. 예, 그거는 하여튼 신축에 대해서다 보니까 이제 그 부지 관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만대리 마을회관에 대해서 지금 이 신축이라든가 네. 이런 건의를 제가 지금 받은 적이 없었어요. 네. 그런 거 한번 좀 내용을 확인해보고 네. 만약에 뭐 저희도 지금 뭐 규정이 있듯이 노건축 그 신축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연수를 제한하고 20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한 상태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그 마을의 의지가 뭐 어떤지 한번 확인해보고 네.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예, 그 노인 회장님이나 그 이장님 한번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좀 검토해서 하여튼 한 20, 30년 되고 이런 건물들은 좀 웬만하면 리모델링해서 예산 들어가는 비용이면 차라리 거기에 있는 기존 마을회관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신축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는 12페이지 학력 향상 및 교육 여건 개선으로 우리 교육 경비를 그 2016년도에 45건에 한 15억 정도 들여서 하고 매년 한 거의 15억 정도 했는데 올해는 12억 정도로 당초 예산이 좀 한 3억 정도 올해 이제 교부세 나오는 거 이런 거를 판단하지 않고 이제 우리 뭐 긴축 재정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재정 자립도 또 어려운 여건에 군수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로 우리 이런 그 양구 교육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노력하고 계시는데 교부세도 확보된 만큼 추가적으로 한 3억 정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나 아니면 뭐 그 이상 그런 소유가 있을 때는 이런 좀 기존 뭐 2014, 15, 16년도에 진행했던 수준으로 이 교육 경비도 좀 추가적으로 추경 예산에 세우든 어떻게 해서라도 좀 추가적으로 판단하는 게 어떤가 그런 걸 제안하는데 혹시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우리가 그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 우리 양구군의 재정 상태나 또 여러 가지 법률상으로 봤을 때 우리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지자체예요. 근데 그거에 불구하고 저희가 15억씩 정도 세워서 매년 지속적으로 연료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그 기반 시설은 이제 거의가 돼 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판단했을 때 작년도 집행 사항을 봤을 때 10여 정도 되겠다 해서 편성 요구했던 사항이며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현재는 우리가 방향을 그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그 학력 증진과 학습 여건 개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이제 학생들인데 이제 건전한 그 청소년 육성 사업의 그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거 집중, 좀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방향으로 교육 지원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각 교육청과 각 학교에 그 지침을 시달을 해서 그 사업을 지금 신청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양구 교육은 지금 상당한 수준으로 외국어 고등학교를 비롯해서 또 우리 양구 고등학교나 여고 관내 학생들이 이런 학업 능력도 많이 향상되고 또 대학 진학률 이런 것들도 보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 만큼 아주 결과가 어느 정도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 분야에도 추가적으로 앞으로 그런 뭐 학생들 학업 성적 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사업들이 있으면 이런 건 추경에라도 더 예. 해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네, 부족하면은 추경에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제 실장님께 뭐 종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장거리 농어촌 지역의 장거리 통학하는 그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매일 부모님한테 한 10,000원 정도의 돈을 타서 이제 교통비하고 간단한 간식 같은 거 먹으면서 매일 통학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학비 부담이 교통비 부담이 많이 부담이 돼서 본 의원이 이제 여러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살펴보기도 하고 했는데 인제군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농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를 2015년도에 이제 제정을 해서 지금 한 300에서 400여 명의 학생들 교통비 한 1억 5천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제 계속 그 지원을 하고 그래서 효과도 뭐 주민들의 홍보 그 효과도 아주 호응도도 높게 나오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농촌 지역이 뭐 많이 그 농가 소득이 많이 증대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매달 한 30만 원 가까운 교통비로 그 학생들 그 교통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그래서 이런 지원 조례도 본 의원도 지금 진행 중에 있지만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이런 것들 좀 판단해서 하는 게 어떤지 제안 드리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그거는 지금 지난번에 이태경 의원님 말씀을 했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지금 그 교육지원과랑 이걸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에듀버스가 11대가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시간 조정이라든가 그 버스가 각 애들이 이제 출퇴근, 애들의 학교 시간과 등교 시간 이런 거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그 에듀버스를 우리가 좀 더 보조를 지원해서라도 이걸 한번 그 에듀버스를 학생들 등하교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지금 거기서 검토 중에 있으니까 조례에 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일단 에듀버스가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거기서 우리가 불가하다고 생각한다면 별도로 뭐 그 지원 방안을 찾든가 이거는 여러 가지 차후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일단은 교육청과 그 에듀버스 관계를 운영 관계를 한번 그 협의 중에 있으니까 한번 그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학생들이 이제 야간 자율학습이나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에듀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제 6시면 퇴근을 해야 되고 또 야간에 운영하는 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우리 18개 시군의 에듀버스가 교육청별로 통합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하여튼 요거 검토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18페이지에 노인회 및 활기찬 경로당 조성 관련해서 노인대학이 지금 남면하고 양구에 아주 성황리에 잘 진행이 되고 어르신들이 많이 웃고 또 배우고 노후를 아주 즐겁게 보내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장기적으로 봐서 저희가 계속 고령화 되어 가고 있고 지금 다른 면도 뭐 동면, 남면, 방산 이런 해안 이런 지역도 지금 그 고령화되면서 어르신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런 다른 면 단위에는 이런 사업을 노인대학 운영이나 이런 거를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가요? 그거는 한번 지금 양구가 남면만 운영 중에 있는데 그거는 한번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좀 보는데 한번 그걸 내용을 제가 좀 면밀히 좀 파악해보고 또 우리가 다 면별로 대학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추진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그 어르신들 뭐 복지라든가 동일하게 이제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너무 양구읍이나 남면에서 하는 노인대학 이런 프로그램이 너무 좋거든요. 강좌가. 그리고 어르신들 호응도 좋고 이런 것으로 보면 우리 뭐 양구가 말 그대로 전국에서 삶의 질 만족도 1위 지역인 만큼 면 단위에도 이런 뭐 방산이나 해안 동면 지역에도 소외되지 않도록 앞으로 이런 것들은 계획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안 드리는 거니까 예, 검토해 예, 주시기. 면밀한 검토함을 네,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주민생활지원실 관계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이하 직원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하여튼 우리 뭐 양구군 복지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 격려드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예,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료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청소년 육성, 건전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청소년 동아리 운영 세부 계획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청소년 먼저 이제 그 청소년 방과 아카데미와 또 어떤 얘기였죠? 동아리 운영, 동아리 운영, 예, 동아리 예. 운영 세부 계획에 대해서 좀, 예. 예, 예. 지금 그 청소년 그 방과 아카데미는 이제 우리가 국비가 이제 총 1억 280만 8천 원인 사업인데 거기서 이제 국비가 5,140만 4천 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말씀드리면 이 학생들이 이제 홀로 방과 등 하교 후에 나홀로 있는 그 학생들을 탈선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거를 방과 후에 그런 학생들을 와서 같이 하는 그 아카데미인데 요거는 정원이 중학교 1, 3학년생을 대상으로 3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거기 그 지도교사들을 우리가 모집 공고해가지고 채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고 또 원거리 학생들을 위해서 그 차량 등하교, 하교, 버스, 차량까지 운영을 하면서 지원하고 있어요. 중학생만 네네. 해당되는 예, 1,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2, 있습니다. 3학년이요? 네네. 네. 그래서 뭐 그러면은 딴 지역의 그 남면이나 뭐 방산 이런 학생들도 와서 네, 그렇죠. 예. 그거는 중학교가 달라도 가서 이제 학생을 데려오고 네네, 맞습니다. 하는 네. 사업이신가요? 그건 뭐 양구에 국한된 게 아니고 네. 양구는 전체 학생을 전체.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그 청소년 그 동아리 관계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양구 2017년도 교수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그 건전 청소년 육성 사업 육성을 위해서 상당히 우리가 좀 그 방향을 잡고 이 프로그램 사업을 청소년 동아리 사업을 그 교육 지원 사업까지 확대하면서 중점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지금 각 학교별 교육청별로 또 청소년 수련관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청소년 문화이제별로 이 프로그램을 지금 사업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을 신청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의해서 아직 세부적으로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만 1차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뭘로 할 것인가 해서 관계자 연서 회의를 했고 또 한 2, 3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양군의 방향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 프로그램을 각 시설 기관 단체별 학교별로 이거를 방향을 맞춰서 동아리를 육성해달라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사업 계획을 받아보면은 이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겁니다. 혹시 운영의 세부 계획이 나온다면 좀 본 의원께서 한번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 부탁드리고 요거 이제 사회복지단체 이제 그 사회복지단체 운영 지원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6,500만 원을 지원하셨는데 지원 내용을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보고서에는 없지만 제가 노인 복지시설 보호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 내역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단체 운영 예, 6,500만 원인데 협의회 운영에 대한 예. 6,500만 원과 예. 또 한 가지 다시 또 한 가지는 예. 그 보고서에는 없는데 네네. 그 제가 노인 복지시설이요. 예. 예. 보호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 16. 사회복지단체 협의회는 이제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업법 33조에 의해서 예.
군단위에서, 그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도비가 1,300, 군비가 5,200 해가지고 6,500이 이제 운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6,500에 대한 보면은 사무국장 인건비가 한 월 180만 원씩. 그 다음에 회장이 이제 협의회장이 박승효 씨입니다. 직책수당이 월 30만 원씩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각종 회의비, 시설기관단체 종사자 워크숍, 강원도 사회복지대 참가, 노인 노래자랑 운영, 국제교류회, 청소년 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업에 6,500이 집행을 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정산서를 받고 정산부터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제가 놓인 복지시설 보호센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근본적인 취지가 순군비 100%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혼자서 이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중에서 장기요양 등급에 이제 등급을 못 받고 집에 계시는 장기요양자에 대해서 가사 지원과 활동 지원을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군 자체 사업을 하는 데가 몇 개 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양구군에는 노인 복지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복지가 잘 돼 있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가 총 예산은, 자세히는 이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2016년 이전부터, 언제부턴가, 작년도 기준해 봤을 때, 순군비 사업으로 아름다운 동행에 9,560만원, 양구 사랑나는 복제에 5천만원씩 지원을 해서 총 우리가 1억 4,568만원이 됩니다. 요게 지원을, 보조를 줘가지고, 우리 목적 사업에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목적 사업에도 이제 보니까 이게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이제 또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단체 간에 예산 지원이 균형이 좀 형평성이 안 맞게 지원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또 맞춰서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1월 달에 이제 2개 단체 서류를 뭉쳐 갖고 와서 이걸 조사를 다 실시를 했어요. 해봤더니 아름다운 동행이 서비스를 대상자가 51명인데 관리자 1명에 요양사 4명이 51명을 주일에 방문 실시를 했고, 양구사랑 나는 복제가 요양사와 관리자 해서 3명이 50명을 주 1회를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세밀하게 이거를 검토해 보니까 지금 1인 요양사가 1일 한 2, 3명 정도의 방문 서비스를 담당하는 이런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상자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일단 작고 예산에 비해서 사업 효율성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갖다 쭉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운영 실태를 또 조사해 보니까 방문 일지 등 이게 작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대상자에 대해서 방문 서비스 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고, 또 일부 또 보조금이 기업운영비 사무실 공공요금 등으로 이게 목적의 사업으로 집행했던 게 사실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사를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가 이제 2017년 1월 1, 3기부터 1차적으로 이제 내부 운영 규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조금 교부 시에 내부 규정에 의해서 운영비를 쓸 수 있는 조건과 범위와 인건비 쓸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고 보조금을 집행을 보조금 교부를 했어요, 1차적으로. 근데 또 문제가 또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각 요양원별로 복지단체별로 이제 요양사 관리위원이 어느 데는 4명, 어느 데 3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에 대한 정원,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금액, 이거를 이제 또 다시 이 운영 규정과 인건비에 대한 규정을 통합 규정을 우리가 자체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이거를 집행을 할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저도 그 얼마 안 됐지만 이런 사업을 이렇게 보면서 많이 여러 가지 좀 여러 가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복지 시책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연찬을 하고 그래서 좀 이거를 통폐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장기적으로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연찬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거 질의를 드리는 것도 그 문제점이 좀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그 문제점을 아시고 또 그렇게 또 새로 하신다니까 형평성에 맞도록 국비든 군비든 도비든 그 수요자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동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철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그 동료 의원이신 김동률 의원님께서 그 양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시군구 그 사회복지협의회의 그 주요 운영 목적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시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이제 설치된 협의체인데, 이걸 이제 주요 기능이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 조정과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또 민간사회복지 지원과의 연계 협력, 또 복지 사업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 훈련과 복지 증진, 또 자료 수집, 가량물 발간,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거 목적에. 그게 이제 그 사회복지협회에 중앙이라든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도단위에는 물론 정책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업 계획 수립이라든가 발굴 등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군구의 사회복지협의회의 그 주요 목적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그 협조 조정이라든가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의 연계 협력 조정,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 사회복지 자원과의 연계 협력, 이러한 사업들이 주요 사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양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보면은 지난해에도 동료 의원께서 지원 예산에 대해서 삭감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적된 사례도 있지만은 특정 복지시설의 대표자가 수년 동안 협회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행하고 있고, 또 구성원들도 보면은 관내 복지시설 대표들이 거의 배제된 가운데 이런 어떤 공공성이 결여된 이러한 단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그거는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협의회가 회장이 초창기 회장도 계속 지금 바뀌지 않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좀 깊이 파악은 못 해봤는데, 저도 그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임원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저도 인정하고 있고, 또,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사라는 원칙이, 인사 원칙이 있는데, 그거는 때가, 기간이, 규정을,
임기라든가 연임이라든가 이런 뭐 규정이 좀 명확해서 새로 임원이 개선되고 또 그런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임원 개선을 제가 지금 협의회장이 아닌 그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협의회에서 아마 그건 아마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또 그 지원해 준다고 하면 사회복지 규정이라든가 법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원은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운영은 법에 의해서 운영이 안 되는데 이것을 방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법에 설립된 거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협의체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협의회에다가 이런 의견이 있으니 뭐 위원장을 다시 선임하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또 여기서 또 기관에서 이거를 선임을 교체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정 뭐 좀 더 고민해봐야 사항이지만 일차적으로 거기에까지는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 통제하는 것 같은 민간 사회단체 위원회를 갖다가 조정하는 것 같고 대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감독 기능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실제 여기 사회복지단체 협의회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복지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이게 단체에 5억 6,700 한 5억 6천 한 80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감독을 하고 사실 확인을 이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런 기능을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인력으로 상당히 지금 하기가 지금 버겁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건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고 통제 감독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놓인 복지센터 운영 관계도 그것만 봤을 때도 문제에 대해서 그거를 내가 파고 들었더니 거기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감독 기능을 지금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훨씬 느꼈고 근데 현재 인력상으로 이거를 이 분야만 해도 지금 이게 우리가 직원들이 이거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게 참 역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역량이라는 것보다도 인력이 부족한 상태죠. 관리 감독에 대한 필요성은 지금 절실하게 느껴져 있고 또 이게 뭐 국비든 군비든 또 지원을 하면서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지 쓰여지고 있는지 또 그 서비스를 받을 사람들이 제대로 서비스 받고 있는지 이게 지금 현재는 지금 감독이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좀 있다고 좀 봐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감독 기능을 그런 감독 기능이 좀 강화되겠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재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게 저도 좀 언제 얼마 안 됐으면 안타깝습니다. 지금 답변하는데 좀 모순이 있는 게 5억이 넘는 사회복지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감독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죠? 그것은 법에 의해서 또는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도 정산을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의 정산 검사는 다 하죠. 정산을 하는데 서류에서 정산 검사를 하는데 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만약에 아까 제가 놓인 서비스가 방문 서비스가 우리가 지금 엄격하게 감사를 한다면 관리 감독 한다면 수혜자를 찾아가 봐야 돼요. 몇 번 왔다 갔습니다. 주 1회 방문한다 했는데 그 사람이 왔다 갔냐? 서류상은 왔다 갔다고 지금 보고를 우리한테 정산 보고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감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그러면 수혜자한테 서비스 대상자 찾아가서 요양사 일주일에 이번에 몇 번 왔다 갔습니까? 한 달에. 이 정도는 확인해야 확실한 관리 감독이 되는데, 그것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기본적인 정산은 다 하죠. 근데 그게 왜 감독이 안 되냐, 이게. 여기 보면은, 뭐 많지도 않아요. 두 개 기관에 1억 4,500 지원해주면서, 115명 밖에 안 되고,
이 샘플 조사 전화로만 해도 이게 되거든요. 이게 왜 안 되는지 전 전혀 이해가 안 가고, 지금 뭐 다른 데로 또 흘렸는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그 단체에다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하면은 그 어떤 법적 사무가 공공성 있게 추진되느냐, 그거는 구성원이라든가 그거 보면서 그게 뭐 감독이 안 된다고 하는 거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것을 예컨대 사회복지협의회의 그 목적에 관련돼서 연계협력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거기 당연히 그 시설 관내에 있는 시설 장들도 그 구성원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그것은 임원 규정 공문 한 장 받으면 다 나올 텐데, 이것을 어떤 인력이 없어서 확인이 못한다고 하는 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제에 이런 거의 우리 군에서 6,500만 원이라고 하는, 물론 도비가 1,300만 원인가 1,500만 원이 지원되지만은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러한 단체가 그런 어떤 소기의 그 기능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운영되는지, 이것은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사회복지 협의회의 어떤 공공성을 또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지도 감독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시설별 재가노인 보호 관리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재가노인 보호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시군에도 없이 어떻게 보면 우리 양구군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또 관리하는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면은 조금 전에 답변으로는 어떤 업체는 55명의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요자 측면에서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5명을 관리하는 그 시설에는 9,5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60명이 관리하는 시설에는 5천만 원이 지원이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물론 과장님이 오셔서, 이런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정산, 이것을, 조금 전에 보고하신 바와 같이, 체계 있게 이렇게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시책들이, 사회복지 시책들이 누수 없이 또, 복지사각지대가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답변할 사항 있으십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가 관리감독에 대해서 이제 그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관리감독을 미흡하다는 것 뿐이지, 우리가 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려면, 말 못대로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게까지 확인 정도 할 수 있는 게 제대로 관리감독을 보는데,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정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하지만, 제대로 된 관리감독 하려니까 우리가 인력이나 이게 좀 부족하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또, 아까 재가노인 복지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규정을 지금 새로 올해 처음 만들고, 그걸 통해서 했던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금년도에 양군 특전동호회에 순찰 차량 지원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먼저 이 기관에도 차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건 몇 년 됐습니까? 먼저 건? 요번에 교체해 준 그거는 겁니까? 우리가 군에서 지원한 차량이 아니고,
특전 동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차량인데 이제 자기네 기금으로 이제 뭐 구입해서 운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노후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이제 그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순찰 순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지원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이제 특전 동지가 이제 그 순찰이나 이런 기능 여러 가지 봉사활동 많이 하니까 그러면 뭐 그걸 지원하는 걸로 해서 예산 작년에 표소했고 또 의회에서 또 그 승인해줘서 올해 벌써 차량을 구입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병대 차량은 어디서 해줬습니까? 그것도 회원들이 자체. 아니 이거는 양구 군에서는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차량 현황에는 없네요. 여기 보면은 그 이제 아마 이게 각종 봉사 단체라든가 이런 그 우리 군에서 그 지원해둔 차량들이 있습니다. 차량들이 있는데 그 차량에 대한 어떤 운영 규칙이라든가 뭐 보통 이제 보면은 이 자율방범대 차량이라든가 뭐 장애인 차량들 보면은 그 차량 표시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는데 뭐 여타 이제 다른 차량들 또 보면은 그런 어떤 그 양구군에서 지원된 어떤 그 공용 차량이라고 하는 차량 표시가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잘 살펴봐 주시고 특히 이 차량 지원한 이 차량들에 대한 어떤 운영 규칙을 좀 만들어서 이게 이제 사고가 났을 때에 또는 어떤 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좀 그 운영 규정을 좀 만들어서 향후에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의원은 이제 판단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예, 좋은 지적 했었고요. 참고로 그 운영 규정은 그 좋은 지적 했었어요. 저희도 이제 내용을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었는데 운영 규정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아침에 제가 우리 담당 계장한테 운영 규정을 빠르게 시급하게 만들어서 운영을 해라. 나중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규준자식 운영하다가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걸 운영 규정 시급히 곧 만들도록 할 거고 그다음에 우리 하나 좀 보완 설명 드릴 거는 우리가 그 지원하는 차량 중에서 이제 그 차량 표시가 안 된 차가 이제 보고받은 게 그 새마을 지혜차가 차량 표시가 미표시된 걸로 보고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작년도 우리가 그 연말인가? 작년 말에 그 차량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1월 12월 달에 지원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 차량 표시표를 설치를 못하고 있었고 그 전에 폐기된 차량은 이미 그 새마을 지혜 차량이라고 해서 이제 양군 그 표시 됐었는데 지금 곧 표시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차량 중에서 표시가 안 된 차량이 이제 보고받은 거는 새마을 지혜 차량인데 이거는 그런 관계니까 그 표시가 될 거라고 차량 표시를 지적한 것은 아니고 하여간 이 차량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혹여나 그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책임 소재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운영 규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예, 그건 참 좋은 지적해 줬어요. 그래서 저도 그 직시를 했고 바로 시급하게 만들려고 했으니까 그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이었습니다. 임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이상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의원입니다. 마침 행정사무감사 하는 사인데 본의원도 자료만 좀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의원님들이 무척 궁금해하길래 저도 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하려다가 연말이 정산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못했는데 그 사회복지협의회 관련된 지원 금액에 대한 그 자료하고요. 그 푸드뱅크 사업 있지 않습니까? 푸드뱅크. 예, 그 4,200만 원인가 이제 지원. 거기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고서의 그 첫 페이지에 있는 그 건강증진센터 이거는 부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이죠? 부지는 예.
됐습니까? 우리가 부지가 지금 번지 또 부지를 더 확장을 하신다고 아니, 그래가지고. 부지가 이제 599의 1번지가 저 이제 어디 군인 아파트 BTL 아파트에서 예. 우회도로 나가는 쪽에 있어요. 근데 한 필지 84평이다 보니까 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마을 회관이 아니고 건강증진센터에서 3층 정도 최대 규모로 해서 마을 회관의 일부를 임대 주고 나머지를 이제 건강증진센터로 택지 소종의 신택지 지역에 주민들이 건강증진센터 이용할 수 있는 다 공공용도로 쓰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필지 84평에 짓을 들려다 보니까 이게 규모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제 두 필지를 한번 같이 붙어 있는 땅, 이거를 한번 대주심 찾아보고, 현재 찾아보고, 안 되면 뭐 땅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현재 확보한 필지에다가 짓는 거를 최종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는 두 필지를 붙어 있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전부 다 지금 양소득세 때문에 이거를 매각을 하려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피하는 중인데, 저는 여러 가지 최대한 우리가 두 필지가 붙어 있는 땅을 최대한 확보해보고, 안 되면, 최종적으로 안 된다면, 현재 확보한 땅에 한 필지 84평에다가 건축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굳이 송총리로 가는 건 마을회관 때문에 가는 겁니까? 아니, 사업비 용도가 또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송촌의 우리가 이제 용도가. 이 사업비 자체가 우리 도비 택지 있잖아요, 택지. 도비 받는데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신도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땄어요, 또. 신도시로 해서. 신도시 개발 지역에, 신도시 지역에 증식센터를 짓겠다. 이게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 신도시 쪽에 우리가 송촌 택지 쪽에다가 신청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그다음에 다른 목조사 위로 이제 집행하는. 저희가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 딱 하나는 이제 먼저 뭐냐면, 네. 지금 해밍턴 아파트에 이제 군부대 아파트가 들어서고 우리 영세민 아파트 이제 저소득층과 관련된 아파트 짓지 않습니까? 네. 이제 한 동 짓고 또 한 동 짓는데 네. 지금 여기에 지금 그 아파트 지면서 지금 해밍턴 군부대 아파트도 지금 주위에 보면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그 도로 주변에 주차를 또 많이 했어요.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도 지금 영세민 저희들 저소득층 아파트를 짓는데 여기는 지금 주차장 자체가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지금. 거의 지금 98세대인가 짓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거기에 대한 재반에 대한 부속적인 거 준비도 하나도 안 되고 건물 짓는 거에만 이제 급급하거든요. 이렇게 했다가는 군시설 자체에서도 지금 문제점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고 하는데, 이게 지금 주차장 문제나 여러 가지 복지 문제가 지금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건강진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는 것 자체라, 너무 좀 이게 준비가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좀 하실 때 당장 이게 지금 우리 건축 면적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반 시설에 대한 문제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 두 필지를 하려고 하는 걸 좀 찾고 있는 중이 그게 한 필지에다 질려다 보니까 건물은 안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주차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필지 있는 거를 지금 늦지만 찾아보자 해서 지금 여러 가 물색 중에 있어요. 그 이제 현재 한 필지 갖고는 건물에 주차할 때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시가지에 좀 보상을 해주면서 지금 노후주택들 좀 철거하고 공원 만들고 주차장 만드는데 지금 저희들 신도시 만드는데도 실제로 공원 부지를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운영하다 보면 또다시 군에서 이거 어떤 건물을 또 매입하거나 또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장님께서 아마 이런 거 할 때는 전체적인 거를 우리 주변 환경을 좀 검토하신 후에 이걸 매입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어느 곳이 나왔다고 해서 그걸 굳이 매입을 해서 급하게 서두렀다가는 이게 여러 가지 또 언성의 소지가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한 가지는 또 제가 행정사무관에서 때 말씀드렸는데 이 마을회관이 다 이제 마을마다 신도시에 마을회관이 생기고 다 마을회관이 생기고 또 아파트에는 서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에 내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이 있고. 네. 근데 중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회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지금 기존 부지가 없어서 계속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이거 올해는 중일이 마을회관에 대한 준비를 우리 계장님 올해 어떻게 하신다고 저한테 언지를 잠깐 주셨는데 이 중일이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워낙 땅값이 비싸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군유지를 가지고 군에서 땅 소유권을 가지시고 건물만 줘주세요. 건물 짓는 비용의 일부는 잡아담을 할 능력이 있으시니까
한번 실장님 이 문제도 한번 검토를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저기 뭐 내가 저기 그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고 지금 보고 또 양희창 계장한테 그런 보고도 많이 듣고 또 업무가 왔을 때 업무 인수인계도 또 받은 사항인데 네. 그 이제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제 우리가 그 여건은 이제 갖춰졌다 보고 일단은 그 마을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여러 가지 그 마을의 의지를 한번 가지고 어떻게 마을의 할 의지는 것인지. 강력해요. 그거 뭐 하여간 해나가는 뭐 게 좋을 것 관심을 같습니다.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가지고 갖겠습니다. 그럼. 관심은 지속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 올해 꼭 추진해 주세요. 관심을 갖지 마시고. 아니 여지껏 마을회관 없는 동네가 어디 있어요? 공동 마을회관을 쓰고 있는데. 그거는 뭐 한번 같이 한번 별도로 한번 얘기하시죠. 뭐. 알겠습니다. 네. 여성 강제와 관련돼서 저기 21쪽에 남성 선호 맞춤형 뭐 프로그램을 준비하신다는데 계획이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지금 그 작년도에 비해서 이제 5강자 정도가 더 늘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상반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그 여성 강자가 우리 군수님도 마찬가지로 최고의 그 성공적인 강자다 그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제 그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더 확보하더라도 더 확대하자 이게 이제 군수님 기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반기에는 이제 뭐, 지금 벌써 그 모집 공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 5개 강자를 늘려가지고 45개 강자를 지금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그거는 제가 이제 우리 직원한테, 남자들도 여성 강자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도 그 강자에 참여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해서 이제 그 방향을 협정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좀 준비하라고 했는데, 지금, 상반기 이번에 모집 공고에는 아직까지 준비 안 됐고요. 그건 안 됐고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여론과 이거를 좀 남자분들의 그 선호하는 강자가 뭔지를 한번 그 설문이나 여러 가지 여론을 좀 조사해서 그 하반기에는 이게 남자들도 겨우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참여하도록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예. 그 퇴직자분들이 많으시고 또 전역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예. 그분들을 위한 나름대로 이제 뭐 악기를 다루시고 하는데 그분들을 위한 그 프로그램도 예. 사회 적응에 필요한 그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성 강자는 뭐 진짜 양구에서는 모든 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그러한 그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성공적인 아닌 성공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장애인과 관련돼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장애인 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저희들 그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작은 영화관이 건립이 되지 않습니까? 예. 건립이 되면 장애인 분들을 위한 그 여성 강자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좀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영화관을 상영을 하게 되면은 그 표에 그 티켓을 하는데 그 옆에 지금 팝콘을 팔고 지금 음료수를 간단하게 파는데 그 장애인분들에 대한 어떤 복지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장애인분들에게 그 바리스타나 제과 제빵을 일부 좀 이렇게 하거나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그 우리 그 작은 영화관에 그 조그만 그 매점을 하나 해서 그 장애인분들이 그쪽에서 그 커피를 팔고 팝콘을 팔면 그분들의 복지 향상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CGV 그 관련 분들하고 어떤 계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 그분들이 뭐 음료수 팔아서 커다란 소득이 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복지 차원에서 어떻든 간에 작은 영화관이 건립이 되면 여성 강자의 장애인 그 관련된 분들도 일부 좀 몇 분들을 권유를 해서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분들을 상대로 좀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뭐가 준비됐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갖는 게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그게 이제 뭐 영화관이 건립되면서 진행이 안 됐었는데 장애분들, 그 젊은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많이 방송에서 나오지만 장애인분들이 여성 강자의 일부 같이 오셔가지고 교육을 받아서 어떤 준비가 됐을 때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한번 우리 주민생활 지원실에서 예.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강좌부터 그럼 권장해볼게요. 참여하라고 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그 양구고등학교 농기계 창고 리모델링해서 도교육청하고 매칭해갖고 사업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한 3, 4억 예산 세우는 것 같은데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도 완공이 안 돼가지고요. 올해 이제 그 사고 2월 사업으로 지금 올해 이제 마무리할 계획이십니다. 올해까지 사업이 돼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건 그때 그 도교육청에서도 약속한 대로 예산은 그 정도 같이 예, 그렇죠. 매출 사업에서 하는 거니까. 예. 예, 그리고 하나는 좀 조언 좀 드려보겠는데, 우리 지금 임철호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사회복지협의회, 지금 양구에 그 사회복지사협회가 있습니까? 복지단 복지사협회. 복지협회가 없지? 그러니까 사회복지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그런 어떤 단체가 없죠. 예, 일부 친목단체식으는 있긴 있는데, 뭐 협회 이런 식으로 고시적인 건 없어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의 거기서 보면은 사회복지사가 어떤 종속관계는 좀 너무한가 어떤 그 관리 통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왕왕 있죠. 사회복지협의. 협의회. 우리 그 양구, 협의회에 예. 대해서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일거리나 뭐 이런 걸 등등해서 자격이 있는데 일이 없거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어떤 그 좀 배제를 당해서 일을 못 찾거나 뭐 이러는 것도 있겠죠.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그래서 한 조언을 들어보면 혹시나 지금 우리 사회복지단체, 사회복지협의회는 이 민간협력단체잖아요. 국가에서 만들어서 민하고 관하고 이제 국가하고 협력단체인데 우리 사회복지사협회는 그 노동부인가 어디에서 한번 유탁 관리할 거야. 여기 유탁부를 맡았을 겁니다. 여기가 자격 관리나 이제 보수 관리, 보수 교육 해주는데 혹시 그 법에 문제가 없으면 양구도 이 관해서 좀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진 분들이 협회를 좀 만들어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사회복지사에게 사용되는 예산을 발췌해서 이분들이 좀 예산을 쓸 수 있게 자기네들 자생적으로 그래서 좀 나름대로 그런 권위나 어떤 위상을 좀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시면 예. 어떤 법적인 내용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검토를 해 보셔달라라는 질의를 드립니다. 예, 좋은 얘기 하셨네요. 그리고 저도 아마 그 복지협회가 공식적으로 협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균형이 그래 맞춰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적으로 정해버리면 될 그건 겁니다. 한번 여러 가지 연찬을 한번 해보고, 예. 한번 연찬해보고 한번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사회복지협의회가 임철호 의원님 질의처럼 저도 같은 그 답답한 마음인데 그게 안 되면 안 될 때는 차선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어떤 그런 위상이나 좀 권위를 세워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7년도 군종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